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초강력 처방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 규제에, 법률 규제에, 대출 규제에 이어서 세금 폭탄까지 엄청나게 안겼잖아요. 여기에 공급 불일치까지 가져왔고요. 이제는요,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겠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같은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와, 이건 뭐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의. 그야말로 부동산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부동산 빅브라더까지. 심지어 말입니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기 의심거래뿐만 아니라 부정청약, 허위 매물까지도 다 조사를 하겠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이거를 좀 더 확장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부 내 1차관 소속으로 한시조직입니다. 2020년 2월 21일까지만 하고요. 6개월 연장돼 갖고 2020년 21년 2월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13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국토부 특사경이 7명,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6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 범죄 행위 수사도 하고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격상시키겠다는 거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이 돼서 부동산에 대한 불법이나 편법 거래를 잡아내겠다 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하다.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부동산을 감시하는 기구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어요. 금융감독기구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기구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불공정이 있을 때는 전속고발을 하잖아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그런데 부동산 감독원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있는 불공정 감독기구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의 어떤 후생이나 국민의 후생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바로 이거를 높여야 되겠다. 공정 경쟁이 일어나게 만들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부동산 감독기구는요, 부동산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를 감시하겠다? 이거는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비슷한 게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공정가격감독원이라는 게 있다. 공정가격감독원. 이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정가격감독원은요, 베네수엘라의 그 공정가격감독은 모든 물품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예. 그러니까 공정가격감독원을 통해서 유통된다. 그러면 모든 물품의 가격을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만약 이거를 어길 시에는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6년에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공정 규정 가격을 정하고요, 여기에다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임대주택을 감독하는 임대감독국을 설치를 해서요, 임대료를 정부가 정해주기로 했어요. 우리도 지금 표준임대료법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베네수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너무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좀 조롱하는 말로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를 합쳐서 데네수엘라라고 이야기하면 데네수엘라, 배가 아니고 데네수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부가 더 개입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감나와라 배나라와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깨는 행위입니다. 시장경제가 깨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부동산을 인식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이 어떻게 복지입니까? 복지는 정부가 일부가 임대주택을 만들고 그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좀 더 취약계층들을 수용하고 하는, 살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은 복지가 맞아요. 그거는 일부고요. 시장은 시장대로 놔둬야 돼요. 가격까지 통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경제가 살아있는 건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점점 제가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베네수엘라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을 잘못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정치화돼 버렸어요.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은 이미 정치화돼서 이거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어려워지고 있고, 그 어려워지는 게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우리 손해라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만큼 저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경제가 활성화돼야지 되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1가구 1주택 뭐 만들겠다. 야,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한 주택밖에 못 가지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은요, 와,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나 과잉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초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국민을 옥죄도 이 정도는 옥죄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역사상, 아니 대한민국 시장경제 역사상 초유의 일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베네수엘라만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입하겠다고 하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